범야권은 의제 단일화 없이 야권 단일화 성공 어렵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합시다. 지금 그 야당으로서 뭐 전라도 그 귀족의 지배당하면서 저항으로서 그 사회를 바꾸자 하면은 일단 저항 쪽을 총 결집을 해야 돼요. 총 결집을 해야 되는데 결집을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라도 천도교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아직도 이런 미련을 가지고 있어. 이게 모든 문제 기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게 더 망치더라. 정치는 솔직히 어떤 인물이 나와도 전할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결국 이 치어리더 비슷하게 자기 팀 배경에 그 팬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암흑에 이겨라 하는 식으로 줄 태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서는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부 운영이죠. 한마디로 그럼 상대 팀의 결정적인 약점들, 그 부실들 이런 거를 정면 공격해야 되는데 자꾸 추려. 그러니까 그 전라도 좌파는 영남 쪽에 모든 걸 건드리고 90년대 이후로 30년 가까이 악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악마가 벌어지고 있어. 지금 야권의 대선주자 선정은 미스코리아 진선미처럼 쿨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되나. 그래서 치어리더는 더 예쁘고 더 춤 잘 추고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정도로 투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베리나 같은 여자가 누구 백으로 들어와서 꽂히지 않길 바라는 게 상식이죠. 예쁘고 춤 잘 추면은 치어리더 되듯이 정치 대권주자도 그런 기대 수위를 맞추면은 누구든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좌파에서도 배울 게 있죠. 북한 공산당의 구호는 NLPDR이고, 그런데 NL과 PD가 서로 삿대질 혈투를 벌였잖아요. 근데 백낙청이 NL과 PD의 의지를 결합시켰어요. 김대중 준영을 결집한 것은 배울 거지만, 근데 우파가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죠. 문제는 그래요. 공병호 박사는 계속 부정선거 주장해서 그 야권에 도움을 바랐는데 계속 외면해. 왜냐? 친박 쪽의 그 강성 유튜버 보면 알겠어요. 신종교 색깔이 확실히 아니야. 양반 계급인 것도 알겠는데 신종교 색깔이 또 확실히 아니야. 그들이 행여라도 감투 잡을까봐, 그들의 행여라도 권력 잡을까봐 딱 조선시대식 일관되게 외면해.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러니까 안 된다. 김대중이 행한 악마적인 것을 매우 선별적으로 고르죠.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 드루킹 이야기로 강탈당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경제학, 지방자치, 기독교 교회 조직, 인권, 시민단체도 여기서 안 적었는데, 시민단체도 연줄되느냐 아니냐로 천도교 조직으로 연줄되냐 되는 거가 시민사회적으로 모든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이어지죠. 근데 이 중에서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연대했던 그 추억을 안 깨뜨린 선에서 골라요. 왜 고르지? 고르니 좌파는 우파 전부 건드려. 근데 우파는 김영삼 라인은 권력을 딱 쥐고서는 골라. 좌파에 안 아픈 쪽으로만 골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박 강경파 유튜버들이 성리학 양반 후손이고, 여기에 부정선거 탄핵에 일관되게 외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은 성리학 양반 노비 될래, 성리학 양반 노비 될래, 신종교 양반 노비 될래, 이런 선택지가 악마라고 한순간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순간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외국 나가서 이거 말하기 쪽팔리다고. 부정선거 외면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회에 김무성도 원불교, 박지원도 원불교,
또 신종교가 과잉 대표되고 천주교나 개신교로 외피 입어도 거의 다 신종교 인맥 아니야. 여기서 그 자기 그 양반 당파 아닌 쪽을 그 몰상식하게 몰아냈다. 조선시대 게임은 되지. 그런데 누가 조선시대 게임으로 허락했냐고. 전체 인구 10% 남짓되는 이들 간의 감투쟁탈전으로 비춰진 헌법 파괴와 그로 인한 국민 고통이 극한대에 지금 빠져있죠. 이 뉴스의 행간,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 코로나 이후엔 끝난다. 이 행간, 이건 1950년대식 감투놀이의 소멸이죠. 수출이 한마디로 부채 경제의 토대인데, 부채를 쌓을 수 있는, 수출을 하는 것만큼 부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수출이 이제 끝난다. 이건 부채 경제가 뭐랄까 돈 찍는 미국이나 몇 개의 국가 빼놓고는 한국도 결국은 그 부채 버블이 팡팡팡팡팡팡 터져가지고 뭐 70%가 터질지 80%가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일단 터질 버블이 아주 크게 터진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 부정파가 완강하게 외면하는 우파 유권자들의 묵은 불만. 민주화가 전부 부족주의더라. 민주화가 아예 없더라.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더라. 민통력은 좌파 부족주의고 김대중 라인의 참여연대 박원순도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김영삼 라인 대장주인 경실련의 윤석열 감싸기도 내로남불이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권 카르텔 윤석열만 파악했을 것 같습니까? 아유 그 한마디로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 다 알지. 권력 지면은 그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거 이거 포청천 개념 아니에요. 포청천 개념은 중국 법치는 그 긍정적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일단 그래요. 또 그 귀족 당파가 윤석열 몰아줘야 된다. 그런 합의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 검찰 수사를 못 막는데 우파 안에서도 박근혜 탄핵주도 부정선거 침묵한 친중파가 교과서적 서양민주주의의 친일 운운.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는 진짜 친일파 후손들은 전체 인구의 한 3% 미만일 겁니다. 근데 그들 다 심판받았어요. 그럼 그들 빼고 일반 국민의 그냥 그 서양파는 뭡니까 그럼? 오히려 그 라인에서는 그 뭐랄까 그 친중 경향이 강해서 사회주의 경향이 강해서 그 공간에서 공산당에 박해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그 탈북 월남 이북 실향민은 뭡니까 그럼? 민주주의, 통일정책, 지방자치, 경제학, 교회, 인권, 시민운동 김대중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악마가 득식을 거리고 있어요. 특정 시족 혈연 전라도 천도교들만 배타적으로 자의적으로 편들어준다고. 다 조작이더라. 다 조작인데 골라. 김영삼 라인은 권력을 딱 틀어지고는 김대중파가 괴롭지 않을 수준으로 골라. 그리고 골라낸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고르는 거에 속 터져가지고 계속 그 분열되고 있죠. 이면에서. 대권은 그러니까 오세훈 차출론뿐만 아니라 뭐 최재형 등판 가능성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장 그 안철수가 아무래도 그 옵티머스 낙연이 이재명이 아무래도 좀 밀려났고 옵티머스 낙연이 그렇게 꽂혀지면은 경상도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데 안철수 같이 그렇게 그런 오랫동안 빚 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김동연 가능성도 있고 원희룡 같이 제주도에서 제주도 우파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마음을 열어줄 이유가 있는데 큰 줄거리는 같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악마 요소는 전부 다 말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누가 되는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말할 수 있으면, 고르지 않고 다 말할 수 있으면, 고르지 않고 다 말할 수 있으면 왜 고르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준석의 통일부 폐지로는 6.15 14 판문점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해지잖아요. 해지. 근데 정세현, 문정희, 이종석의 사기죄 민형사 고발 통한 대한민국 붕괴장은 후천개벽 담론에 끼운 통일 담론을 그 재판을 통하면은 해제가 되잖아요. 1977년 정세현 통일부 입사 전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해지냐 해제냐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제가 맞다. 뭐 조갑재 씨 예전에 6.15 선언 2항 그 반역이다. 이런 거를 무효로 날리려면은 해제가 맞아요. 그리고 그 공안 재판으로 이거는 그 유럽 문화에서 그 시진핑 비슷하게 처리가 되고 사기죄 재판은 전 세계가 동일하니까 사기죄 재판으로 무효 처분이 맞죠. 민주화 성취라고 불려지는 대부분이 전라도 양반들의 그 봄날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걸 보편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뇌교육이고 통정허위 표시고 일반 국민은 무효로 날릴 수 있어요. 무효로 날릴 수 있어. 장모 부인 수사는 윤석열까지 갑니다. 국민이 윤석열 인질 아니에요. 국민은 윤석열의 인질 아닙니다. 좌파 김대중 진영도 우파 부정선거 친묵 진영도 신종교 대승불교 코드의 악마주의 남발이죠. 지금 이 대승불교 코드가 한때 그 군사정권에서 박정희 시대에 이분법적으로 그 낙인 찍는 것에서 그때는 전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이런 대승불교 코드가 그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마주의로 작용했잖아요. 이제 그 고려한 방제에서 일국 양제로 홍콩 박탈되니까 이 그 고려한 방제 포스터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이게 그 악마가 그대로 보이고 다 말해줘. 그래서 결국 그 지금 우파에서 정도령 강림의 해원 신앙과 그에 기반한 관지 감투싸움 즐기려는 신종교 무당신앙 인구와 그에 기반한 좌파 문제를 선별하려는, 그러니까 좌파가 저지른 악행에, 그러니까 좌파는 우파가 저지르지도 않은 10을 잘못했으면 우파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것 덧붙여서 30을 공격하면은 우파가 좌파가 저지른 거에 10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정치권은 3이나 4만 두들기고 있다는 거죠. 좌파는 우파한테 하지도 않은 10만큼 잘못했다면은 30이나 40 공격당하고, 좌파가 잘못한 거 10을 주장하면은 그래서 정치권은 3이나 4밖에 두들기지 않아. 좌파의 부정 문제를 선별하지 않고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판결될 수밖에 없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다 그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 둘의 간극이 너무 바다같이 넓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간극이 멀다는 게 계속 아주 소화적인, 그러니까 큰 진영의 우파 진영의 그냥 정권 교체라는 그게 아니라 소화적인 이기주의가 샘솟는 가장 근본 원인이죠. 좌파 진영 문제에서 왜 김영삼파의 김대중파의 추억을 안 건드린 한도 내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계속 무한대의 그 분열을 유발합니다. 9, 10월쯤에 바닥을 찍고 새롭게 정권 교체 바람으로 변화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파 진영 대단결은 의제가 단일화돼야 됩니다. 의제가 단일화되려면 현상 분석에서 김영대중파의 추억을 안 건드린 한도 내 70대 신종교 무당신앙의 노인들의 대가리 안 터지는 한도 내 이런 악마의 규제가 해체돼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